네, 세 번째 시간 38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38, 39만 하고 이제 끝내는 건데 추가적인 시간이 있으면은 41, 42도 해줄 겁니다. 41, 42를 제가 고민하는 이유는 원래 나왔던 이 단일 장문 패턴보다는 좀 쉬웠어요. 그래서 답지를 한번 보시면은 되게 쉽게 풀린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능 완성 풀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능 완성이 더 어려워요. 이 단일 장문에 한해서는 수능 완성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쉽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엔 다른 걸 어렵게 내가지고 이게 좀 쉽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38번. 자, 저랑 삽입 문제 풀어보신 분 있어요? 그때 안 풀었나요, 우리? 한 번 더? 자, 삽입 문제 푸는 방식 알려드릴게요. 자, 삽입은 이 주어진 문장이 맨 앞이나 뒤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을 읽고 앞뒤를 다 추론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쉽지 않죠. 그리고 소스나 근거가 없으면 전혀 안 돼요. 추론이. 근데 소스가 있다고 한다면 앞에 뭐가 나올지 뒤에 뭐가 나올지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문을 읽을 때 보기 1번 앞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보기 1번 뒤까지 읽어가지고 1번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1번 앞뒤를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주어진 문장 읽어볼게요. 자, as long as 적어보세요. 뭐뭐 하는 한 as long as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 하는 한. 자, 당신이 run out of 하면요 고갈시키다예요. 다 써버리다예요. 복사본을 다 써버리지 않는 한. 자, before부터 아랫줄에 this process까지 묶어주세요. 자, 이런 과정을 완료하기 전에 복사본을 다 써버리지 않는 한 당신은 알 것이다. 대절, 대부터 마지막까지. 당신이 충분한, sufficient, 충분한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to go around. 이게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문서를 돌리다. 돌리고 돌리는 거 있잖아요. 네, 복사본이 이게 그쵸? 충분하게 있다고 하는 거죠. 돌릴 복사본. 그쵸? 그거 제가 적어볼게요. go around. 네, 돌리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문장에 나온 게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이 과정.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 복사본이 다 써지지 않는다면 너는 충분한 복사본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적어보세요. 이 과정. 네, 이 과정이 뭔지 몰라요. 이 과정 끝나기 전에 복사본 고갈되지 않으면 충분한 복사본이 있는 것이다. 자, 이걸 제가 다 쓴 이유가 있어요. 뭔가 어렵지 않나요, 느낌이? 끝나기 전에 고갈되지 않으면 있는 것이다. 이 말이 약간 꺾는 느낌 나니까 제가 다 적은 거예요, 그냥. 다 하나씩 생각해 보시라고. 다시 느낌은 오지 않나요? 뭔가 나눠줘. 근데 나눠주는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 고갈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났는데도 고갈되지 않았어. 남아있어. 그러면은 충분한 복사본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것만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뒤 내용을 추론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이거 앞에 뭐가 나올까요? 뭐에 대한 얘기 나올까요? 이거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과정에 대한 언급. 이 과정이라 했으니까. 됐습니까? 자, 이 과정. 이 뒤에는요. 여기 앞이고. 뒤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읽기 배웠습니까? 이어지는 문장 같다. 배웠어요? 나는 배고프다. 그래, 난 밥을 먹었다. 배고프니 밥 먹었잖아요. 두 개의 의미는 같은 거죠. 됐습니까? 자, 이어읽기. 자,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것과 의미가 똑같이
단어를 바꿔 써가지고 이어지는 문장 연결시켜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틀릴 수도 있어요. 예측이니까. 자 보세요. 자,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 복사본이 고갈되어 있지 않으면 충분한 복사본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충분한 복사본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복사본이 고갈되지 않아가지고 복사본 고갈 안 돼서 충분한 양이 있는 때 이렇게 하면 비슷한 문장이잖아요. 반대로 벗이 나온다고 해보세요. 벗. 하지만 뒤에 뭐가 나올까요? 고갈이 되면 뭐예요? 충분한 게 아니다. 부족하다. 됐어요? 고갈이 돼버리면 부족해. 이런 거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벗이 있으니까 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이 의미는 달라지지 않잖아요. 고갈이 되면은 부족한 거고 안 되면은 충분한 거고. 됐습니까? 물론 맞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문제를 잘 푸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있는 정보만 가지고 자꾸 비비기보다는 자꾸 바뀌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자꾸 같은 말로 안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세수강의를 듣고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 바꿔 읽기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뭐가 나올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훈련이죠. 다음 볼게요. 자, 이제 1번 뒤까지 읽어보고 1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봐야 돼요. 볼게요, 한번. 자, 우리는 때때로 문제를 해결한다. 숫자 문제를 해결한다. 거의 그 숫자를 인지하는 거 없이. 과정 나왔습니까? 이미 1번은 탈락이죠. 자, 1번 뒤를 읽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1번 뒤를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정해봐라. 너가 그 수행하는 것을, 미팅을 수행하는 것을, 그리고 너는 원한다. 확실하게 하기를. 모든 사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젠다, 쟁점의 복사본을 갖기를 희망한다. 됐어요? 자, 일단은 1번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번은요? 2번 돼요? 2번 앞에 과정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하려는 목적이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 과정은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자, 3번 볼게요. 2번 뒤에 볼게요. 자, 우리는 다룰 수 있다. 이것을. 뭐 함으로써? 라벨링이죠. 그렇죠? 라벨을 붙임으로써. 자, 뭐에 라벨 붙이냐면은 각각의 핸드아웃에 복사본에 라벨링 하는 거예요. 인턴 차례대로. 자, with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이니셜로라고 할 수 있고 각각의 사람들, 존재하는 각각의 사람들의 이니셜로 핸드아웃 복사본에 라벨링 함으로써 다룰 수 있다. 됐습니까? 이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물론 이런 과정이 뒤에 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3번은 가능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3번은 가능. 그 이유는 앞에 이 과정이라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됐어요? 뒤에도 과정이 나오면 또 후보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3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3번 뒤를 볼게요. 3번이 정말 맞는지 보기 위해서 3번. 자, 너는 그리고 나서 해결했다. 이 문제를 뭐 없이 자, resort to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자, resort to. 요게 의존하다예요. 원래 의존하다는 depend on, rely on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되게 동료로 쓰였던 건데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동료를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다 외워주세요. resort to, 동료입니다. take to, turn to, 그 다음에 count on, 그 다음에 fall, back on. 여기 뒤에 뭐 depend on 있겠죠 또. depend on, rely on. 이런 게 다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resort가 나왔다는 거예요. 맞죠? 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죠? 수학에 의존하는 거, 산수에 의존하는 거 없이
그리고 명시적인 숫자 세는 것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아까 여기 뒤에 충분한 양이 있다. 하지만 고갈되면 부족하다. 둘 중에 뭐예요? 뭐랑 비슷해요? 3번 D가요. 같은 말로 연결시킬 때 위, 아래? 아래예요? 부족하다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 문제를 해결했다 그랬잖아요. 문제를 solved, 해결했다. 뭐 없이 산수에 의존하는 거 없이 이걸 해결해버린 거예요. 해결한 상황. 해결한 상황은 복사본이 남은 상황일까요? 부족한 상황일까요? 남은 상황이죠. 줄 사람 다 준 거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내 목적이 뭐예요? 원하는 사람이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내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다 나눠주고 조회가 남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3번 후보가 가능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4번을 봐야 돼요. 4번과 5번 봐야 되는데 4번과 5번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4번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돼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삽입 문제 풀 때 해석 안 된 문장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다 답을 찍게 돼요. 확신이 안 되니까 이게 답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찍어버려, 이거를.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석 제가 해볼게요. 자, 숫자들이 있다. at work, 작동하는. for,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all the same, 똑같이. 그리고 그 숫자들은, 돼 있는 숫자입니다. 숫자들은 허락한다. 정확한 비교를. 하나의 집단과 다른 집단의 비교를. 비록, even though, 비록입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구성원이, 자, that부터 collections까지 묶어주세요. even though 뒤에 members 나오고 뒤에 that부터 collections까지 묶어주세요. 자, make up 하잖아요. 구성하다예요. 구성하다. 여기 적어볼게요. 여기 적을게요. 여기. make up. 구성하다. 자, 다시. 자, 이 모임을, 이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이 could have entirely, 전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질지라도 as is the case here. 자,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와 같이, 자, where 뒤에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의 세트는 사람의 집단이고 반면에 다른 세트는 종이의 조각들의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석 완전 어렵죠.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숫자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작동되는 이 숫자들은 비교할 수 있대요. 한 집단과 다른 집단. 한 집단은 사람, 한 집단은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볼게요. 제가 4번 뒤에 뭐가 나오냐면 숫자의 특성이에요. 특성이 1번 뭐냐? 1번으로 지금 이게 나온 건데요. 뭐냐면 다른 특성 지닌 집단끼리 비교 가능.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종이. 그 얘기를 한 게 4번 뒤에요. 다시 제가 해석을 해줄게요. 다시. 일단 적으세요. 적은 다음에 해석 다시 해드릴게요. 자, 다시 처음 44번부터 해볼게요. 자, 숫자들이 있다. at work, 작동하는 우리에게 여기서 똑같이. 그리고 그 숫자들은 allow, 허락한다. 정확한 비교를 한 집단과 another, 다른 집단을. 한 집단은 아까 사람이라고 했고 다른 한 집단은 종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even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뭐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 that부터 collection까지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have entirely, 전적으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different characters, 다른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as is the case, 이러한 경우와 같이 어떤 경우냐면 뒤에 where이 나와요. 어떤 경우냐면 one set, 하나의 세트는 사람의 집단이고 while, 반면에 다른 세트는 이제 종이로 구성되어 있고. 됐습니까? 다시 숫자는 사람과 종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사람과 종이는 같은 특성입니까? 다른 특성입니까? 다른 특성인데 그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숫자의 특성 맞습니까? 숫자의 특성이 맞아요. 그 중에서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끼리 비교 가능하다고 한 거죠. 그럼 지금 여기가 이 과정인가요, 갑자기? 복사본이 얘기 나올 만한 과정이 여기 나왔나요, 지금? 아니에요. 숫자의 기본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1, 2, 3은 다 읽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현상이죠.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는, 복사본을 잘 돌릴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과정을. 그게 가능한 원리를 설명한 게 여기예요. 1, 2, 3번 문장이 가능한 숫자의 특성,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다른 것들끼리 비교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숫자의 특성이 인간과 종이를 다른 개체들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 복사본 고갈되지 않으면 충분히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럼 이거는 원인이죠. 여기 원인. 여기 뭐예요? 결과 또는 그 결과에 대한 예시 같은 거죠. 네. 숫자가 이런 특성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됐어요? 자, 5번 뒤에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숫자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이다. 상대적인 사이즈. 하나의 세트와 다른 세트. 자, 뭡니까? 상대적 크기 비교 가능. 숫자의 특성 2번이죠, 이거? 5번이 자체가 숫자의 특성 2번이에요. 상대적 크기 비교. 솔직히 말하면요, 두 개 다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인간과 종이를 상대적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둘 다 숫자의 특성이자 우리가 이 과정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4번, 5번은 답으로 찍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왜냐면 2열기로 이거 나온 다음에 똑같은 문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고갈 충분한 양이 나오든 하지만 안 되다. 지금 이 앞에 있는 과정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숫자의 특성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3번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앞에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라벨링 붙이는 게 과정이잖아요. 이게 과정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이 어울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 뒤에 나왔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3번.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39번. 좀 지울게요, 여러분. 39번 보고 계세요. 됐습니까? 자, 39번 해볼게요. 자, 39번은 일단 whether이 나와요. whether 체크해 주세요. 주어진 문장의 whether. 자, whether 저한테 배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기억나요? 자, 나는 밥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뭐라고 말해야 돼요? 빵을 좋아한다. 나는 햄버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자를 좋아한다. whether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부정어가 있어야 돼요. 부정어. not이나 no가 있거나 아니면 deny 같은 부정 동사가 있거나. 그래서 제가 수능 완성에 부정어처럼 안 보이는, 그러니까 not이나 no 같은 직접적인 부정어 없이도 whether이 쓰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일단은 whether 앞에는 부정어가 있어야 돼요. 자, 책 특징 하나. 자, whether 앞에는요. no 또는 not 또는 부정 표현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렇게 이어진다. 여기서 문장 끝나고 뒤에 여기 주어 동사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자, 해석해 볼게요. 네, 다 쓰신 다음에 자,
오히려 이것은 발전된다. 자연적으로. 자, as 뭐뭐 할 때입니다. 특정한 장치가 발견되었을 때, 자, in practice 묶어보세요. 실제로. in practice, 실제로. 실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실전에서. 실제로. 자, 실제로 workable, 효과가 있고 useful, 유용하다. 효과가 있고 유용하다고 발견될 때 이것은 발전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정리해볼까요? 자, 여기에 주어진 문장에 일단 맨 앞에 whether이 있었고 유용하다고 여겨지면 보세요. 실전에서 유용할 시 발전된 여러분 이 문장이 만약에 나는 밥을 싫어해 오히려 빵을 좋아해 빵을 좋아한다는 문장이라고 한다면 이 앞에는 not이 들어가겠지만 어떤 문장이 나올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빵을 싫어해 나는 오히려 밥을 좋아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전에서 유용할 시 발전된다. 다른 때는요? 이때 실전에서 유용 말고 다른 때 뭔지 몰라요 저도. 다른 때에는 발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잘하네요. 잘하네요. 발전 아닌데. 이건 몰라 나도. 느낌이에요 느낌. 야 다른 때 발전 안 돼. 근데 있잖아. 실전에서 이거 유용하잖아. 그럼 발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를 찾으면 되는데 이게 찾기 쉽지가 않아. 이건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지문, 첫 번째 문장 봐보세요. 영화는 문법이 없다. 이 뒤에 나올 수 있을까요? 1번?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만약 1번에 whether이 나올 거면은 영화는 문법이 없다. 오히려 재미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그 뒤에 그렇죠? 나오긴 힘든 구조잖아요. 그렇죠? 실전에서 유용할 시 발전. 이거는 나올 수가 없죠. 됐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앞에를 예측한 겁니다. 자, 그 뒤에 볼게요. 그 뒤에. 자, 하지만 어떠한 애매한, vaguely 하면은 애매한이에요. 애매하게 defined, 정의된 rules. 자, 사용 규칙이 있다. in cinematic, 영화적인 언어에서 사용 규칙이 있다. 그리고 영화의 구문은 뭐냐면 이러한 책에 있는 배열인데 그것은 orders, 주문한다, 명령한다. 이러한 규칙을 명령하고 그리고 indicate, 가리킨다. 관계를, 그것들 사이에서, 규칙 사이에서의 관계를 가리킨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영화는 문법은 없지만 뭐가 있다고요? 신텍스는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2번 앞까지만 딱 적어볼게요. 1번 뒤까지. 영화는 신텍스 있다. 규칙은 없지만 이런 구문 같은 건 있다. 아니죠. 문법은 없지만 구문 같은 건 있다. 그러니까 사용 규칙이죠. 사용 규칙. 이렇게 사용해라. 자, 그 다음 문장. 근데 그 다음에 이제 not이 없다 보니까 지금 쭉 가야 돼요, 이제. 그 다음 문장. as with. 자, 뭐뭐에서의 경우처럼. 뭐뭐의 경우처럼. 자, 쓰여지거나 spoken, 말되어지는 언어의 경우처럼. 그 다음에 it 가주어입니다. 중요하다.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뭘 기억하는 걸 중요해요? 이 문장 밑줄 치세요. 2번 뒤에. It is important. 이 문장 밑줄 그으세요. 2번 뒤. 요 2번 뒤를 잘 이해하면은 되게 사고력이 좋아질 겁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자, 기억하는 건 중요하다. 영화의 구문이 이 구문의 사용의 결과라는 것은 중요하다. 뭐가 아니라 이것의 결정 요인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사용이에요. 사용. 사용의 결정 요인이 아니라 사용의 결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해석할게요. 영화의 구문은 구문의 사용의 결과가 아니라 사용의 결과다. 사용의
결정 요인이 아니라. 자, 10초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 자, 우리 구문에서 나데이 벗비 배웠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B, 콤마하고 not A로 바꿀 수 있어요. 해석은 똑같아요. A가 아니라 B다. 이건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집중하세요. 이거 이해하면 또 우리 사고력 플러스 됩니다. 자, 구문은 사용의 결과다. 그럼 뭐가 먼저예요, 둘 중에? 구문은 사용의 결과래요. 구문은 결과래요. 사용이 먼저예요. 이걸 바꿔 읽기 하면 사용을 해야 구문이 형성된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뒤에 이거 사용의 결정 요인이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결정 요인은 뭐예요? 원인 아닌가요? 원인? 사용의 원인은 아니다. 그럼 누가 먼저예요? 물론 그러니까 이것도 바꿔 읽기 하면 이거 똑같은 문장이 돼요. 하지만 아니다를 뺐을 때 구문은 사용의 결정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요? 누가 먼저예요? 구문이 먼저죠. 구문이 원인이라 했잖아요. 구문을 먼저 하고 만들고 사용하는 거. 이게 기래요? 아니래요?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맞대요. 됐어요? 왜냐면 이쪽이 not A이고요. 여기가 but B거든요. 됐습니까? 다시. 자, 구문을 먼저 만들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구문이 나오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 문장은 부정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아니라 이거다 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뒤에 rather 쓰긴 힘들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만약에 2번 D가 이거였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직 D를 안 봤어요. 3번 뒤에 여기 볼게요. 3번 뒤에 구문은 A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끝났어. 아니다래. 그럼 4번 자리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whether이 나오고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B다가 들어가야죠. 사용의 결과다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되잖아요. 사용을 해가지고 나온 거다. 실전에서 사용해서 발전된다. 이해돼요? 이런 예측하는 게 웃기죠, 그렇죠? 근데 뒤에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진술이 되는지. 3번 뒤에. 자, 신텍스는 preordain, 미리 얻어진이라는 뜻이에요. 미리 얻어진, 신텍스에 대해서 미리 얻어진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죠. 구문을 먼저 만들고 사용하는 게 미리 얻어진 게 없다는 거죠. 됐어요? 이걸 똑같은 말로 바꿔 읽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얻어진 구문은 없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3번 뒤에 있는 문장 A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A. 사용의 결정 요인은 아니다. 구문은 사용의 결정 요인은 아니다. 구문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결과로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그 뒤에 3번 뒤에 4번 자리에 B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죠. 왜냐면은 3번 문장에 nothing 이 부정도 있고 그리고 not A but B 구문도 완성될 수 있고 이 두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에요.
선생님 5번 아니까 4번 뒤에는 아예 다른 문장이 또 나와요. 4번 뒤 한번 볼게요. 자, 4번 뒤 볼게요. 자, 쓰여지거나 말되어지는 언어와 언어의 신텍스와 같이 영어의 신텍스는 유기적인 발전이다. 기술적이다. 뭐라기보다는 규정적이보다는 기술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뀐다. 시간이 흐르면서. 됐습니까? 4번 뒤에 뭐 나와요? 시간을 흐르면서 바뀐대요. 지금 우리는 사용을 통해서 발전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문이 변한다. 여기랑 연결되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5번에 들어갈 거면은 구문이 변한다라는 말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구문 변한다에 낫도 없을 뿐더러 이건 변하는 거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실전에서 사용이 먼저고 구문이 만들어지는 게 나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몇 번이죠? 4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대의 법비 구문을 이용하고 그리고 부정을 보고 whether 집어넣는 거 활용하고 그리고 4번 뒤랑 5번 뒤 여기는 다 바뀐다는 소리예요. 구문은 변하고 시간을 하면서 계속 바뀌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재 이탈 넘겨주시고 답은 4번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시간이 이제 반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 41번과 42번은